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 주말에 몇 차례 이란이 이스라엘을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바로 앞에 레이티스트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이 됐는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979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동맹국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한국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팔라비 왕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반세기 정도를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때는 두 나라가 굉장히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아랍 국가와는 다르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민주주의 국가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른. 그런데 이제 이란의 경우는 이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같은 그 아랍 국가와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같은 그런 국가여서 이 이란으로서는 아랍 국가와의 그 사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딱 힘을 펼쳐보려는 이런 것들이 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최초의 국가로 인정을 함으로써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딱 그 땅을 설립한 여기에 대해서 아랍 국가와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 거죠. 이란의 경우는 그런 것이고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은 뭘 또 해줬냐면 이란에 많은 것을 해줬죠. 농업 기술 같은 것, 노하우 같은 것도 전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 군대를 만들고 이런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시켜줬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동맹으로 함으로써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뭐 균형추로 좀 쓴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하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뭔가 보험 비슷하게 갖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그 팔라비 왕조의 그 샤 레자 팔라비, 샤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죠. 이스라엘이 또 연료가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고 나서 막 그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연료가 필요하니까 오일을 이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바깥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79년도에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되죠. 혁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메이니 옹이 등장을 하면서 왕조에서 공화국으로 바꾸고 공화국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를 또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적도 있어야 되고 동지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자 팔레비가 뭐 이집트에서 숨졌나 그래요.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엔가 아무튼 금방 숨졌는데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딱 그 이 정권을 최고 지도자로서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한 것을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팔라비 왕조와는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랍 국가의 호의도 또 얻어야지 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전에 팔라비 왕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친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랍 국가의 호의를 얻어보려고 이란의 다 서쪽이 아랍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에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 지역적인 영향력을 이제 야금야금 이란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호메이니 같은 사람은 오만한 강대국에 우리가 맞선다. 이걸 또 국민들이 보는 것도 속 시원하잖아요. 원하기도 하고 해서 미국을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사악한 그레이트한 그 악마라고 했고 그 이스라엘은 리틀 악마다. 이를 작은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종교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어떤 그 성전의 명분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란도 다 그 무슬림의 그 시아파고 이라크도 시아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서 이것 싸움도 있어야지 되고 이스라엘도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종교하면서 종교적으로 뭐를 딱 뭉쳐야지 되니까 이거 적이 필요하다 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으로 두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없애버려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 혁명의 독트린에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 팔레비 왕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1982년도에 레바논 남부에 어떤 군대를 파견을 해서 내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 지원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란의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적대적인 경쟁이 계속 시작이 됐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전쟁은 그 적대는 심각해졌고, 현재의 결정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란의 대통령도 있고 뭐 대통령 딸도 있고 이런 뭐 대통령 딸 이런 사람들은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메이니는 아야톨라 그 하메이니는 전임자들과 그 호메이니 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굉장히 적대적이죠.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거해야지 될 암이다, 종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볼 때는 계속 이제 이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100% 평화적인 목적의 개발이라고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게 우리를 적으로 설정을 하고 저 국가는 없어야지 되는 국가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날려보낸다고 하면서 핵 개발을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손상시킨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핵과학자도 공격을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탄야후와 너무너무 가깝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오바마 행정부가 맺었던 핵 협상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 뒤에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스라엘은 아무튼 그 뒤에도 계속 이란 과학자를 암살한다던가. 그럼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요? 천인공노할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그 민주주의 국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위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핵 공격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란도 동맹이 많으니까 저항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축, 이걸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 힘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하마스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원을 해서 이번에 홍해에서 이번 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상성 같은 거 많이 납포하고 했었잖아요.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도 지지하죠. 러시아와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공습한 것은 시리아도 싫고 이란도 싫으니까.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무기 같은 것을 보내고 하니까 그 무기 흐름 차단 이런 것도 이제 이스라엘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요. 이란의 군사력은요. 그 뭐 드론 같은 것은 이란이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쓰여지는 드론의 상당 부분이 이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인구가 한 9천만 명 되고 땅은 이스라엘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땅 넓이와 인구가 군사적인 파워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미사일과 드론에 집중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슨 영공 뭐 이런 영공이 뭐죠? 공군력 같은 것은 굉장히 약하죠. 방어 시스템, 현대 방어 시스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방어막을 뚫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기가 부족하잖아요. 이란은 전투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서 뭐 어떤 그 전투기 무슨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고 지금 북한에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이것도 북한이 탄약을 주고 어떤 기술을 받아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뭐 세계에서 굉장히 발달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뭐 F-15, F-16, F-35 스텔스 제트잖아요. 이런 것들 뭐 14개 제트기 편대가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어떤 영토 깊은 곳까지 공격을 해본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란의 핵시설은 너무너무 지하 깊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적대 관계로 해서 하마스 전쟁이 있고 나서도 계속 이란이 주변을, 그 대리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공습했다 하는 그 보복으로 이번에 이제 영토를 공격받았잖아요, 이란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반격하지 말아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나라의 조언을 받아들일까, 중동이 불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오일값 올라가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애매한 사람들 수천만 명 이상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야지 되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중동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세계관 중심으로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본인 중심이잖아요. 내가 살아남는 길.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날지는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도 또 멍텅구리 같은 말을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김정은 한 번만 만나면 북한의 핵은 다 없어진다면서요. 미국의 위협은 없어진다면서요. 더 심각하게 능력이 있어졌구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리고 그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란과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이란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전투기를 보냈잖아요. 이란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그때는 임기 1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빨이 있어서 그 말빨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되돌아왔잖아요. 그런 정말 어색하고 당치도 않은 일을 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지금 미국이 일요일이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엄청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